안녕하세요. 조성만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미국에 3달간 갔다 왔는데, 그때에 이제 제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 경험 어땠냐, 뭐 창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레슨을 얻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그걸 정리할 겸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 보려고 했고요. 뭐 따로 대본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말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라이브 방송 느낌 나는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짧은 제 소개 먼저 해보면은, 저는, 어,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전에는 인텔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AI 연구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의료인공지능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 AI 연구 쪽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얼굴 인식 이런 쪽으로 주로 했었고, 그래서 아산병원, 인텔, 그다음에 석사, 그다음 대학생 때까지만 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주로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제 소개를 하는 김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완전 ENFJ.에서 지금 ENTJ가 됐는데, 완전 E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했었고, 그리고 트레바리라고 하는 곳에서 파트너 모임장으로서도 몇 번 활동을 했었고, 석사 과정 때는 이제 제가 딥러닝 연구할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 모임도 몇 개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소개 드리면 이 정도고요. 지금은 이제 창업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 열심히 지금 아직 뭐 성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왜 창업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왜 잘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왜 창업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봤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서 뭐 수학 문제는 좀 푸는 걸 좋아했고 그래도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문과 출신이고 이 학교랑 관련이 없는데, 네. 문과 출신인데 교차 지원을 해서 공대로 가게 됐고, 사실은 이제 서울 산업대 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갔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대학교로 전환되고, 저는 이제 매체공학과라고 하는 과에 있었는데, 그게 또 군대를 갔다 왔더니 전자과랑 합쳐져서 전자 IT 미디어 학과라는 과로 바뀌었어요. 이 인생의 운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전자 쪽 그 코스웍이 생겨서 그 코스를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코딩이라는 걸 좀 접했는데, 말이 좀 샜는데, 우선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나름 잘 푸는 편이었는데, 저가 이해한 문제풀이 방식을 짝꿍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면 좀 좋더라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줄 때 되게 큰 보람을 느꼈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저에게는 가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꿈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좀 기분 좋고 보람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학원 선생님을 꿈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 조금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대학교 때도 제가 이제 프로그래피라고 하는 그 창업 동아리 같은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들이 되게 자극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접했고, 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멋진 영역이 있구나. 그 다들 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게 멋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창업을 하는 거가 제가 옛날에 이 고등학교 때 남들을 가르쳐 주면서 얻었던 보람이랑 비슷한 감정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은 꽤나 보람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학원 선생님보다도 더 큰 영향을 만들 수 있겠다? 왜냐면은 서비스를 만들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꿈을 펼치기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 혹은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아니면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좋은 학벌이나 좋은, 뭐, 대기업, 이런 거에 갔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약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대기업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 그때까지만 해도 플랜이 대기업을 갔다가 이제 창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대기업에 막 지원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이전에 스터디하던 사람들의 연줄이 잘 이 소개가 돼서,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 면접을 보게 됐고,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의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1년 정도 계약직 연구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목적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 창업을 하려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AI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었는데, 어, 암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AI라는 좋은 기술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왜 아직 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암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참 세상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의지와는 다르게 좀 저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의료 인공지능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워낙 되게 이제 1%라도 사람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I 도입에 대해서는 확실히 되게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의료 도메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1년간 그래도 조금씩 익힌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다른 곳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년간 연구를 하고, 이제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텔 코리아에 취업을 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 아니면 다른 공장들, 그래서 이제 AI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뭐 공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툴킷 같은 걸 만들고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컴퓨터 비전 쪽으로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처음에 제 기대와는 달리 저는 이제 1년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바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더 뭐라 그럴까, 명예도 생기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 주는 모습들도 되게 달라졌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연봉도 괜찮았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만 하고 나와야지 했던 그 모습이 어느덧 한 3년 정도를 일해버리게 됐고, 어,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그 창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창업이라는 거를 선택하기가 더더더 어려워지겠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창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이제 막 그때 당시 이제 매니저분도 그렇고 좀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퇴사를 하지 그랬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 좀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창업에 좀 매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텔은 총 한 3년 정도 다녔고,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좀 다른 데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누구랑 같이 창업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논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 여기 같이 그 창업가들이 같이 사는 곳인데, 같이 살면서 코파운더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인텔 그만두기 한 3달 전 정도에 그 논스라는 곳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코파운더를 찾으려는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작년 3월쯤인데, 이제 엔틀러 코리아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어, 코파운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코파운더를 만나서 지금 1년 정도째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저는 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창업을 꿈꾸게 된 계기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전 세계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저에게는 꽤나 큰 보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왜 사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미국이 좋았어요. 그냥 이제 뭐 좋은 대학교도 많고, 좋은 회사들도 많고, 뭐 세계 1등 시장, 세계 1등 국가니까 거기서 뭔가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2주 정도를 놀러 갔다 왔었고, 그 기간 동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이제 창업의 목적과 좀 일치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되려면은, 글로벌 진출을 점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너무 리소스가 제한되기도 하고, 어, 뭐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뭐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는 오히려 훨씬 우리나라가 많을 텐데,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 회사들을 이제 꽤나 큰 돈을 주고 사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시장 혹은 다른 나라라도 창업가들이 이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창업이라는 게 인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아무래도 성공하면 뭐 의사, 변호사, 뭐 무슨 사자 직업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많다 보니까, 창업가로서 뭐 위험을 크게 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좋게 인식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주변 사람들도 다 안정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되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쌓이면은, 아마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에서, 나도 미국에서 창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되게 큰 스노우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어딘가에 성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진짜 영리하고 빠르게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했더니 성공을 했더라라는 거가 알려지게 되면은 결국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서 미국을 향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저는 그런 용기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해서 앞으로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글로벌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좀 방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월쯤에 2주 정도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한 3달간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블로그 글도 쓰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깨달았던 거는 확실히 이 시장이 크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치폴레라고 하는 멕시칸 그릴 음식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 돼요. 미국에서 조금 더 이 마이너한 이 멕시칸 그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어, 음식점, 뭐 체인점이긴 하지만 이 100조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이제 한 1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 회사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1등 회사는 4천조가 넘어가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회사는 400조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시장이 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게 이제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시장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 큰 시장 때문에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고 그 인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배울 게 많고 조금 더 어려울 순 있지만 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똑똑한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느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미국 문화를 많이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저랑 제 공동 창업자랑 외국인 창업가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한 달간.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도 이제 되게 열심히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음, 막 항상 엄청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중해야 될 때를 잘 알고 있고, 그 집중해야 될 때를 위해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하고, 그다음에 쉴 때 오히려 잘 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인드셋이 좀 되게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되게 예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게 AI로 하이어링 쪽을 보고 있는데, 그 집에 하이어링 쪽을 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인인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았고 지금 미국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HR 쪽 하고 있고 너도 HR 쪽 하고 있고 우리 같이 서로 도와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친구가 어느 날은 갑자기 나 다음 날 발표하러 가는데 그쪽이 HR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너네도 와서 발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발표 준비된 게 없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런 좋은 기회에 너네 생각도 있고 그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냐. 다른 애들도 많이 준비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뭐, 대기야,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라도 하면 되니까. 하고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루마라고 하는 이벤트 모아주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발표자 좌석은 꽉 매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말을 했어요. 어, 이게 발표자 티켓이 매진되어서 난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게 또 뭐가 문제냐. 너가 발표를 하고 싶은 거면은 그 오거나이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건 전화를 하건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음, 네, 저희가 발표자 리스트에 들어가게 됐었고, 사실은 정확히 이메일을 보낸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희가 이벤트에 참석했는데, 오거나이저를 마침 만나게 돼서, 오거나이저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 발표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오거나이저가, 뒤에 몇 분 남을 수도 있는데, 그때 너희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저의 첫 인상에서는 뭐 티켓도 매진됐고 준비도 덜 돼서 발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셋이 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아마 미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 미국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난이도가 쉬워지는 이유가 아는 사람들이 이미 꽤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건너서 소개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쉽게 주어지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걸 처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무래도 거기서 생활하고 지내다 보면은 한 명, 두 명씩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 통해서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회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왜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미국에 가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했는데 어차피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사업을 한다면은 뭐 이 운이라는 요소가 작동을 할 텐데 그 운이 미국에서 발현됐을 때 미국 사업을 좀 더 하기 쉬워진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뭐 구체적이고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뭐 반응 보고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